안녕하세요, 공스토리입니다. 유럽을 대표하는 강팀들은 저마다의 특급 라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를 대표했던 BBC, 바르셀로나를 대표했던 MSN, 바이에른 뮌헨을 날개 로베리, 토트넘 허스퍼의 데스크 등이 잘 알려져 있죠. 최근 챔피언스리그 우승팀인 리버풀도 마누라라는 현재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공격 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보다 더 이전에 우승컵을 획득하지 못했음에도 환상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수많은 축구 팬들을 열광시켰던 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막강한 공격력으로 프리미어리그의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추억의 시절, 리버풀의 제토라인 시절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1892년 잉글랜드의 리버풀을 영구로 창단했으며 홈구장으로는 안필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이벌로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노스웨스트 더비, 에버튼과의 머지사이드 더비가 잘 알려져 있죠. 리그에서 가장 열정적인 더 코 홈팬들이 항상 경기장을 가득 메우며 이들이 부르는 응원과 유일 네버 워크홀로는 상대팀에겐 위압감을, 홈팀에겐 투지를 더욱 불태우게 합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이은 1부 리그 우승 횟수 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챔피언스리그 6회 우승으로 잉글랜드 클럽 중 유일한 비기어 연구소장 팀이기도 하죠. 1959년 2부 리그에 있던 팀을 맡아 1부 리그 승격은 물론 73-74 시즌까지 수많은 우승 트로피를 남겨줬던 빌 샹클리 감독 시절, 후임을 맡아 9시즌 동안 13개의 트로피를 따냈으며 특히 유로피언컵 3회 우승에 빛나는 밥 페이즐리 감독 시절, 잉글랜드 국적의 감독으로서 마지막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기록하였으나 헤이젤 참사라는 비극을 겪었던 조 페이건 감독 시절, 선수 겸 감독으로 많은 트로피를 가져다 주었으나 힐스버러 참사를 겪은 케니 달글리시 감독 시절 등 수많은 영광과 고난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기서 헤이젤 참사란 84-85 시즌 유로피언컵 결승전 리버풀과 유벤투스와의 경기에서 훌리건 난동에 따른 낡은 경기장의 붕괴로 39명 사망, 600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사건의 원흉자인 리버풀에게 향후 7년간 국제대회 출전 금지, 모든 잉글랜드 클럽에 향후 5년간 국제대회 출전 금지 등의 중징계가 내려졌던 사건입니다. 또한 힐스버러 참사는 88-89 시즌 노팅엄 포레스트와의 FA컵 준결승전에서 1600명 정원인 입식 관중석에 3000여 명이 몰리면서 철망이 붕괴, 94명이 압사당하고 76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던 대형 참사이죠. 이후 팀의 전성기가 서서히 끝나가는 듯 했으나 제라르 울리에 감독이 팀을 맡아 00-01 시즌 3개의 트로피를 따냅니다. 후임으로 라파엘 베니테즈 감독이 부임해 04-05 시즌 이스탄불의 기적을 이끌어내며 챔피언스리그 우승, 05-06 시즌 FA컵 우승, 06-07 시즌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등을 이뤄냈으나 이에 만족할 수 없었던 구단은 챔피언스리그 트로피의 재탈환과 89-90 시즌 이후로 멈춰있던 리그 우승을 염원하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초신성 페르난도 토레스를 영입하게 됩니다. 스티븐 제라드와 사비 알론소의 패스를 마무리할 공격진이 부진하자 당시 클럽 레코드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주장이었던 엘리뇨, 페르난도 토레스를 영입합니다. 지난 시즌 주로 중앙 미드필더 또는 윙으로 출전했던 제라드를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올리며 리버풀을 대표하는 제토라인이 가동되죠. 1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제라드의 환상적인 프리킥으로 승리하며 기분 좋은 스타트를 거뒀고 2라운드 첼시와의 경기에선 토레스의 데뷔골까지 터집니다. 이를 기점으로 득점포가 폭발한 토레스는 시즌 46경기에서 33골, 리그 33경기에서 24골을 장렬시키며 동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반 니스텔로이가 세웠던 프리미어리그 외국인 선수 데뷔 시즌 최다골을 경신했고 95-96 시즌 로비 파울러 이후 리그에서 첫 20골 이상 득점한 리버풀 선수가 되는 등 적응기 따윈 필요 없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었죠. 하지만 리그 득점왕은 31골을 넣으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그 우승과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에게 내주고 맙니다. 한편 제토라인의 한 축인 제라드도 리그 11골을 기록하며 팀의 리그 67득점 중 35득점을 두 선수가 책임지는데 득점에 치중하는 모습이 아닌 이타적인 플레이도 가미시킨 환상적인 경기력에 많은 축구팬들이 찬사를 보냈죠. 강력한 공격력에 더해 요 나르네 리세, 사미 히피아, 제이미 캐러거,
스티브 피넌을 주축으로 한 포백도 리그 38경기에서 28실점밖에 내주지 않으며 균형 잡힌 경기력을 선보이지만 승부처에서 결정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내지 못하며 무승부를 꾸준히 정립, 21승 13무 4패, 승점 76점으로 4위에 머무르고 맙니다. FA컵에서는 5라운드에서 당시 2부 리그 18위 반질리에게 1대2로 충격적인 탈락, 리그컵에서는 8강에서 첼시에게 0대2로 패하며 탈락하죠.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포르투, 올림피크 마르세유, 베시타스와 한조가 되었으며 6경기에서 무려 18골을 터뜨리는 미친 화력으로 3승 1무 2패, 포르투에 이은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합니다. 상대는 세리에 A의 강호 인터밀란,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훌리오 크루즈, 에르난 크레스포, 마리오 발로텔리 등 뛰어난 공격수들이 대거 포진해 있었지만 한 골도 내주지 않으며 3대0으로 완승을 거두죠. 8강에서 아스널과 맞붙는데 1차전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둔 후 2차전 홈에서 종료 6분을 남기고 아데바요르에게 2대2 동점골을 내주며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탈락하는 듯 싶었지만 곧바로 제라드와 바벨의 연속골이 터지며 극적으로 승리를 따냅니다. 4강에서는 리그컵 탈락을 안겼던 첼시와 리턴 매치가 펼쳐지는데 1차전 홈에서 1대1, 2차전 원정에서 2대3으로 패배하고 무관에 그칩니다. 지난 시즌 리그 최고의 공격 조합이었던 제토라인이 여전히 건재하고 화력을 더해줄 로비킨이 영입되며 팬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토레스와 자주 동선이 겹치는 모습이 보였고 전혀 시너지를 발휘하지 못하죠. 결국 겨울 이적 시장에서 730만 파운드 손해를 보며 다시 토트넘에 보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강력함을 뽐내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리그 선두 싸움을 벌였고 크리스마스까지 리그 1위를 유지하지만 후반기 3연속 무승부를 정립하는 등 25승 11무 2패, 승점 86점으로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승점 4점차 리그 우승을 내줍니다. 리그 3위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다시 연승을 거듭하며 선두권을 맹추격하지만 33라운드 아스널과의 경기에서 아르샤빈에게 무려 4골을 내주며 4대4로 비긴 경기가 뼈아팠죠. 이외에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리그 2연전에서 수입을 달성하는 등 당시 빅4였던 맨유, 첼시, 아스널에게 한 번도 패배하지 않으며 강한 모습을 보였으나 이상하리만치 약팀에게 승점을 헌납, 의적풀이라는 별명이 붙으며 눈앞에 다가왔던 리그 우승을 놓치고 맙니다. 이후에도 13-14 시즌 맨체스터 시티에게, 18-19 시즌도 또다시 맨체스터 시티에게 우승을 내주며 크리스마스에 1위를 하면 상대팀에게 우승을 내주는 크리스마스 저주가 반복되고 말죠. FA컵에서는 4라운드에서 에버튼과 1대1로 비긴 후 재경기를 펼쳤으나 0대1로 패배하며 탈락하고 리그컵에서는 4라운드에서 토트넘에게 4골을 실점하며 2대4로 패배, 탈락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올림피크 마르세유, 아인트호벤에게 한 경기도 내주지 않으며 4승 2무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고 상대팀으로 만난 레알 마드리드에게 각성한 제토라인의 위력을 보여주며 무려 5골을 폭발, 종합스코어 5대0으로 8강에 진출합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 리그 4강에서 패배했던 첼시와의 맞대결, 1차전 홈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며 2차전 원정으로 향하는데 아우렐리오의 프리킥 득점을 시작으로 한 경기에서 무려 8골이 터지며 4대4로 무승부, 1무 1패로 탈락하며 또다시 무관에 그치고 말죠. 한편 유로 2008 결승전에서 독일을 상대로 결승골을 터뜨리는 등 지난 시즌부터 환상적인 경기력을 이어오던 토레스는 2008년 12월 발롱도르와 피파 올해의 선수상에서 각각 3위를 차지하며 전성기를 구가합니다. (07-08) 시즌 종료 후 베니테즈 감독은 아스톤 빌라의 가레스 베리 영입을 위해 사비 알론소를 내놓았으나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지난 시즌 종료 후 다시 한번 시도했으나 베리가 맨체스터 시티로 이적해버리고 알론소의 마음까지 돌리게 만들며 결국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보내게 되죠. 공격형 미드필더 제라드와 수비형 미드필더 마스체라노의 중간 지점에서 팀을 조율하며 뛰어난 롱패스를 뿌리던 그의 공백은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었고 이 시기 좌우 풀백을 모두 소화하며 살림꾼 역할을 하던 알바로 아르벨로아도 함께 레알 마드리드로 떠납니다. 수비의 핵심 자원 2명을 잃은 리버풀은 밸런스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이를 기점으로 암흑기에 접어들고 말죠.
지난 시즌과 달리 강팀 약팀 가릴 것 없이 승점을 퍼주며 18승 9무 11패, 승점 63점으로 리그 7위를 기록하는데 승점이 3점만 모자랐다면 지역 라이벌 에버튼에게 유로파리그 진출권까지 내줄 뻔했을 정도로 최악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토레스는 리그 22경기에서 18골, 제라드는 33경기에서 9골을 넣으며 팀을 이끌었고, 특히 토레스는 20라운드 아스톤빌라와의 경기에서 득점하며 리버풀 역사상 가장 빠른 50골 달성 선수가 됩니다. 하지만 무릎과 사타구니 부상 등에 시달리며 시즌을 온전히 치르지 못했죠. FA컵에서는 2부 리그 챔피언십의 레딩과 3라운드에서 1대1로 비긴 후 재경기를 치르지만 1대2로 패하며 탈락했고, 리그컵에서는 4라운드에서 아스널에게 1대2로 패배, 탈락합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지난 시즌 레알 마드리드에게 5골을 퍼붓고 첼시와 한 경기 8골을 주고받는 영혼의 맞대결을 펼쳤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피오렌티나와 올림피크 리옹에게도 우위를 점하지 못하며 2승 1무 3패, 또 3위로 유로파리그에 떨어지고 말죠. 다행히 유로파리그에서는 다시 경기력을 회복하며 32강에서 루마니아의 우니레아 우지체니를 4대1로, 16강에서 프랑스의 리를 3대1로, 8강에서 포르투갈의 벤피카를 5대3으로 누르며 4강까지 진출하지만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1차전 원정 0대1 패배, 2차전 홈에서 연장 접전 끝에 2대1로 승리하며 종합스코어 2대2가 되었으나 원정 다득점 원칙에 의해 탈락하고 맙니다. 팀의 리그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염원했던 토레스는 시즌 종료 후 구단 수뇌부들을 만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지만 조지 질레트와 톰 힉스 공동 구단주가 구단 매각을 선언한 시점이었고, 2010년 10월 존 헨리 구단주에게 인수된 이후 새롭게 선임된 데미안 코몰리 단장에게 당장 팀의 우승보다는 리빌딩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답변을 듣습니다. 또한 완전히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0 남아공 월드컵에 출전하여 더욱 몸 상태가 악화되고 말죠. 팀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던 배법사 라파엘 베니테지를 성적 부진으로 해임하고, 지난 시즌 풀럼의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이끌었던 로이 호지슨 감독을 새롭게 선임합니다. 하지만 개막 후 8경기에서 1승 3무 4패에 그치는 등 좀처럼 반등하지 못했고, 결국 20라운드 블랙번과의 경기에서 1대3으로 패배한 이후 호지슨 감독을 해임시키고 팀의 레전드인 케니 달글리시를 임시 감독으로 앉힙니다. 이후 그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여전히 경기력은 제토라인이 위력을 떨치던 전성기와는 거리가 멀었고, 팀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토레스는 1월 29일 구단의 서면으로 이적 신청을 하게 되죠. 사실 지난 시즌 종료 후 첼시로 이적을 요구했으나 구단 수뇌부에게 거부당했고 5천만 파운드의 바이아웃 조항을 덧붙여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우승에 목마른 토레스에게 점점 암흑기로 빠져드는 리버풀은 더 이상 매력적인 팀이 아니었고, 결국 1월 31일 바이아웃 5천만 파운드의 라이벌 첼시로 이적하게 됩니다. 제라드의 자서전을 보면 토레스가 자신의 이적을 반대하는 구단을 설득시키기 위해 주장이었던 제라드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지만 이미 마음이 떠난 토레스의 모습에 제라드가 달글리시를 설득했다는 일화가 나오죠. 이렇게 강력함을 뽐내며 리그에 신드롬을 일으켰던 제토라인은 해체되고 맙니다. 토레스의 이적에 대비해 1월 30일 루이스 수아레즈와 앤디 캐롤을 영입했지만 이 둘의 활약도는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13-14 시즌 팀을 다시 우승권으로 끌어올렸던 수아레즈와는 달리 앤디 캐롤은 희대의 먹튀로 등극합니다.
팀은 리그에서 17승 7무 14패를 기록하며 지난 시즌보다는 한 단계 높은 6위에 그쳤는데 FA컵 우승팀이었던 맨체스터 시티가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미 확정지었기에 준우승팀 스토크시티가 유로파리그에 진출했고 18위로 강등당했으나 리그컵에서 아스널을 누르고 우승했던 버밍엄 시티와 당시 프리미어리그가 UEFA 소속리그 중 페어플레이 3위에 올라 유로파리그 한 장을 추가로 부여받은 상황에서 페어플레이 점수가 가장 높았던 파리 풀럼이 이 한 장을 가져가면서 리그 5위를 기록했던 토트넘까지 총 4팀이 진출, 리버풀은 유럽대항전 진출에 실패하고 맙니다. FA컵에서는 3라운드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0대1로 패배, 탈락. 리그컵에서는 3라운드에서 사부리그인 리그2에 속한 노샘프턴 타운과 1대1 연장전까지 2대2로 비기며 승부차기에 돌입했지만 두 번의 실축 끝에 2대4로 패배, 탈락합니다. 유로파리그에서는 16강에서 포르투갈의 브라가에게 0대1로 탈락하며 무관으로 시즌을 마무리하죠. 이후 11-12 시즌 리그컵에서 승부차이 끝에 카디프 시티를 꺾고 05-06 시즌 이후 첫 메이저 대회 우승, 12-13 시즌 스완지 시티를 성공적으로 이끌던 브랜던 로저스가 감독으로 부임하며 13-14 시즌 또 다른 강력한 공격 조합인 루이스 수아레즈와 다니엘 스터리지의 SNS 라인이 가동됩니다. 여기에 떠오르는 신성 라임 스털링까지 더해 SSS라는 리그 최고의 3톱이 결성되어 팀의 수건인 리그 우승에 도전하게 되죠. 과연 이들은 막강한 공격력에도 우승컵을 따내지 못했던 비운의 라인, 제토 라인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